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만에 뵙는데 건강 많이 좋아지신 거죠? 언제 좀 나갑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 이제 매주 이 시간 함께 해주시리라 약속을 드리고요. 한 달간 시장이 참 웃고 울고 힘들었는데 시장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극단적이고 제가 보면 그 일반적 시각에 8, 90% 생각하시는 그 에너지는 실패할 확률이 많고 10%, 20% 에너지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말 뜻이 이해되시는 분도 학생일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비정상적 시장입니다. 그냥 정상적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 시장에서 그 쏠림 현상이 극단적으로 몰리는 거 앞으로는 어디로 쏠릴까? 그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겠고 제가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보는 거는 그 11월 6일 공매도 금지시켜갖고 그래서 그 역김이 변동성을 어마무시하게 했고 네. 이게 저는 14일 날 롤오버 하면서 풀릴 것 같아요. 12월 14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예. 롤오버 하면서 뭔가 풀릴 것이다.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아니요. 이 공매도 중지가 네. 그 변동성 주면서 시가 30개 종목을 못 가게 만든 족쇄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미국 시장 가는데 우리가 못 간 차별화 시장 2,500만 넘어가면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 11월 6일 기점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스닥하고 우리 종합주가지수 선물 그러니까 이거는 또 파생 시장의 엮임 현상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한번 보실래요? 11월 6일이 나스닥이 13,500짜리입니다. 여기 자리. 제가 10월 말에 공포 때는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66,000원 바닥이니까 못 가도 72,500, 73,000원 갈 때 삼성전자보다 그와 연관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 갖고 뭐 하나마이크로 한미반도체 뭐 칩셋미드, SNS텍, AD텍 이런 종목들 집중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11월 6일 날이 파생 시장에서는 그냥 꼭지예요. 근데 나스닥은 여기서 치고 더 나갔어요.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더 땡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4,000대에서 지금 그 14,000과 14,500원 돌파 못해요. 여기서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냐 할 때 어마무시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나스닥과 국내 시장이요? 네. 네. 이게 11월 6일이에요. 이날 하루에 130포인트 올랐다. 공매도. 그리고 이때 선물이 335.0이에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2,500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거의 그 100포인트를 한번 두들겨 맞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매도가 중지되니까 일부 아시아계 펀드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합성 이게 실패 안 되니까 EMEW를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운영하는 예. 그러니까 신흥국 ETF나 한국 지수 투자하는 ETF 쪽에서 원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오히려 숏을 치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공격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했지 그러니까 매수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를 자연스럽게 했다가 금지되니까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합성을 때리니까 한쪽을 살 때 한쪽을 때리는 거를 ETF 갖고 때려서 삼성전자 맥을 끊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곧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죽었다 더 간 에너지가 여기서 335.0에서 한 4포인트 정도 에너지예요. 이게 종합주가 지수로 3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500, 30만 가면 두들겨 맞고 삼성전자 53,000원만 가면 제가 다 100%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나 뭐 그 반도체 관련주는 다 매도해라. 삼성전자 죽일 때는 이것도 같이 죽는다. 연말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때 그 시장이 이 그림 이게 저는 양매수를 해놓고 옵션의 변동성 갖고 이게 바닥이다 상투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10월 말에 저는 바닥이 돌았다는 게 이 프로테이지 보세요. 하방에서 2,000%, 4,000%.
이게 공포를 이때는 시장이 어떠냐면 뭐 국채금리 5.0 뭐 망가진다 뭐 여러 가지 공포가 난무했던 때입니다. 네. 근데 결론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때가 최저 바닥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파생해서 풋에서 이게 몇천 프로 나왔다는 게 하나의 징후 같거든요. 그런데 11월 6일은 제가 파생 역사상 최대 상박이 터졌어요. 그동안에는 10,000%가 최대였거든요. 제가 파생을 매매하면서 20몇 년 동안. 그날 얼마 터진지 아세요? 그거를 뛰어넘는 수익률이 났단 말씀이세요? 26,000%. 와. 100만 원이 2억 6천.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이게 제가 장중에 이거 너무하다 해갖고 캡처 떠놓은 겁니다. 옆에 수치 보세요. 15,000%, 13,000%.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시키면서 하루에 130포인트 오르면서 이때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1,000원대예요. 그리고 종합주가 2,500이에요. 네. 이 이후부터 시가상위 종목들이 못 가는 거예요. 지수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빈집 턴 종목들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종목들이 오르는 장이 순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빈집 턴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외국인이 얼마 산지 아십니까? 몇 조 사지 않았나요? 15조 샀어요. 15조? 예. 그런데 그때부터 전체 외국인 총량은 2조 샀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15조인데 2조는 뭐예요? 전체 인덱스 코스피 200. 그럼 요 13조 차이는 뭐예요? 다른 거 박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풀릴 때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거기서 털려졌던 종목들, 뭐 CJ그룹이 있든 바스칼났던 종목들이 오히려 쇼커바링 스타일 같이 올라오고 삼성전자 시가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 시가 30개 종목은 계속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네. 제가 고민이 이게 12월 14일 지나서 연초에 이거를 풀 때 롤오버 시키는 에너지가 큰 건지 청산시키고 가는 에너지가 큰 건지 여기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 한번 보세요. 네. 10월 말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저점 찍은 날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기 총량이 2조 5천억이에요. 그럼 뭐만 더 샀습니까? 선물 매수만 3조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청산됩니다. 이 부분이 청산될 때 선물 매수라면 다른 거 매도 쳤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청산되면서 쇼커버링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들은 누르고 현대차, SK하이닉스는 그래서 13만 원에 때려라 한 게 이런 선물 구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산 들어가서 털리냐 아니면 그런 대로 롤오버를 많이 시키냐 이거에서 우리나라 시가 연말 연초에 장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27만 개가 다음 주 목요일날 빵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 27만 개 늘어날 동안 외국인은 3조 에너지의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 중에서 이걸 청산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게 지금 3월물이 27,000개인데 이게 그대로 27만 개로 안 갈 것 같아요. 대충 예상은 22만 개 정도만 갈 것 같고 5만 개는 청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산되면 빠집니다. 대형주 위주로? 시가상위는. 네. 그럼 지수는 빠져요. 그러니까 그 빠지는 속도는 나스닥이 올라가면 덜 빠지는 거고 나스닥이 그때 같이 동반 빠지면 100포인트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삼성전자 2,000원이에요. 삼성전자는 크게 안 뺄 것 같거든요. 그런데 7만 원 초이까지는 갈 수 있어요. 살짝 깰 수도. 그게 50포인트냐 100포인트냐 결정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스닥이 결정할 것 같아요. 나스닥이 14,000을 깨갖고 나스닥도 지금 12,500에서 14,500까지 2,000포인트 올랐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그니시펀트 7만 특화돼서 갔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추세가 다시 가려면 1월 중순을 잡겠습니다. 1월 15일을 D-Day를 딱 잡아드릴게요. 1월 15일은 어떤 예.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공화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날 네. 그게 뭐가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일 후보로 등장하는 순간에 저는 우리나라 그 미국에 투자한 거 보조금 뭐 또 전기차, 반도체 여러 가지 현대차 기아가 못 가는 게 그런 불확실성 계속 그런 에너지. 그래서 1월 중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일 후보가 되면 저는 2차 전지 주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고 갖다 해서 보조금 다 철폐하는 전략을 다 싹 바꿔버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푸틴하고 간절히 뭔가 우호적 관계의 에너지가 나와서 오히려 1월 중순에는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단일화되면 종전 속도가 앞당겨질 거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대표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만 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미국 여론, 제가 미국 신문 여론 이렇게 막 뒤져보거든요. 그 빅데이터를. 네. 우리는 그게 체감 지수가 안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사우디나 러시아나 중동은 바이든 재선 실패에 배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곧 비트코인 급등시키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 과정을 만들어버리고 미국이 지금 주도했던 정책 바이든 노믹스가 완전히 그러니까 전략이 바뀌어. 그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온 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정책에 그것도 색깔을 살짝 바꾸겠죠. 그런데 주요되는 뭐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은 변화가 클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서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BBIG 싹 없어지고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이즈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도 마찬가지가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주도주 물줄기를 어마무시하게 변화시킬 것 같고 분위기는 지금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 배팅은 바이든 재선 실패. 여기에 배팅하고 있는 양상이 우리 시장에도 미국 진출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클릭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투자 공장 짓고 그거에 대한 지금 초기에 구상됐던 여러 가지 혜택과 실제 받는 혜택의 괴리가 너무 심하거나 뒤통수 당하는 게 너무 많거나 변화될 것 같아서 이 노이즈가 대형주를 계속 잡아넣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장을 어떻게 보냐. 연말 연초지만 지수 산타는 없다. 그냥 박스 그 대신 2450에서 막아주기만 바랍니다. 만약에 2450에서 막지 못하면 분명히 내년 연초에 신용 등급 갖고 우리도 그 외국계가 공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신용 등급 강등했는데 오늘 전망을 강등했죠? 예. 예. 근데 다행스럽게 미리 급락해 갖고 오늘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홍콩 H가 지금 5,500, 5,600이거든요. 여기서 5,000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내년 연초에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전체 신용등급이 아니라 개별 신용등급을 건드릴까봐 외국계 무디스나 그 신용평가사에서 네, 개별 기업들의 신용을요. 예, 그거를 또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발목 잡는 에너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그냥 우리나라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는 1, 2등,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거 갖고 지수 따는 그거 갖고 예측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수단 고점이 이미 11월 6일에 찍었어요. 847. 그리고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랐다가 지금 2,500에서 치열한 공방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이번에 쌍바닥이 이번 10월 달에 66,000원에서 73,000원. 그러면 저는 중심값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는 겁니다. 1월 초 되면 이제 4.3기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연말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7만 전자를 공격할 거냐 아니면 지지할 거냐를
앞으로 검증을 할래요. 12월 14일부터 1월 7일 사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2,450에서 지지하려면 이거 절대 깨면 안 됩니다. 71,000원. 요새 71,000원대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나스닥 14,000 깨면 이거는 한번 120에서는 한번 깼다 가거든요. 대신 상승폭의 반 정도예요. 이게 이제 아까 14일 날 그 15조 산 거 중에 청산이 얼마만큼에 들어가나 추세로는 계속 살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1, 2조만 나와도 삼성전자 2, 3천 원 죽일 때 지수 변동성이 얼마 정도 되냐면 50에서 100이 될 수 있어요. 네. 삼성전자 2천 원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만 원, 13만 5천 원, 11만 5천 원. 좀 갑자기 퉁 빠졌죠. 그렇게 좋은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와도 거기서 일단 때린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그래서 두 가지 축이 종합주가지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에코프로 BM 보면 44조 수주했다 그러는데 그날이 꼭지 나오잖아요. 그날 꼭지고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노이즈가. 그러면서 에코프로는 급락을 하고 있어요. 발목 잡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또 요번 저점이 우리가 전에 우리가 방송 11월 초 할 때 에코프로는 59만 원, 62만 원 삽니다. 그게 70만 원만 가면 팔으려고 그랬는데 11월 6일 간단히 해서 공매도 중지시키면서 이게 90만 원까지 가서 50%나 급등했거든요. 그걸 다시 그대로 빼고 있어요. 요번에 한 62만 원과 58만 원의 영역 오면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를 고민하겠는데 그것도 1월 중순에 결과 보고 판단할래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대형주는 뭐라 그럴까 박스피 그리고 이 상승률 한번 보시죠. 여기가 11월 6일입니다. 2,500 그리고 여기서 2,400을 살짝 깼다. 요게 그 블랙록 ETF 공격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올랐어요. 근데 치고 나가질 못해요. 그러면서 최근 장을 보시면 납폭가다 빈집털이 10월 말에 털렸던 반대 매매 나오고 공매가 갖다 해서 그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그 반대 매매 규모 막 떠들었던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52주 최저가나 털렸던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덱스가 11% 올랐는데 이게 이제 2,450까지는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미 11월 6, 7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 770까지 갔다가 지금인데 요거는 에코프로 BM의 내년도 실적은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775를 지지할 건지를 또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스닥은 의외로 더 갔죠, 이때. 요 갭을 메꾸나만 보려고 그래요. 아직은 여기서 21선에서 밑꼬리 달려요. 1,400만 가면 밑꼬리 달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몸통으로 한번 두들겨 맞았을 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연말 연초에 한번 그것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300포인트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4,000을 깼어요. 그때 시가가 저가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때가 바닥 치면서 땡겨주는 에너지, 디커플링 에너지 이런 현상이 나와줘야지 거기서 같이 때려버려요. 그게 또 만기하고 갇혀서 더 공격적 변동성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맞고 가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냐. 중소형단의 테마주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당분간 연말 연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말 연초면 우량주, 배당 투자 이렇게 기존의 사고방식이 8, 90%인데 이걸 다 벗어 던져야 될 것 같아요. 12, 갖다 해서 빈집털이 된 종목들 중에 정부 정책이든 뭔가 세력주의 거버넌스든 끌개가 있는 네. 지금 어떤 이 바닥에 제가 그 선수 투자 조합이나 이런 사모펀드 선수들 집단들 움직임 보면요. 너무너무 깨져서 그런지 복구하려는 공격적인 연합종행이 어마무시해요. 이게 또 여러분들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 이게 자산운용사의 속성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한쪽에서 투자한 추세적인 큰 틀이 조가 날렸거나 몇천억이 날렸어요. 그럼 이거 청산 들어갈 때 그러면 여기서 뭔가 끝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복귀하기 위한 다른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테마주를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거버넌스나 비즈니스를 만들어요. 요새 MBK가 공격적 나오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요새 알게 모르게 제가 그 배우 이름이 마동석 배우가 선전하는 알리테무 거기에 지배구조 갖고 있는 회사들 배팅하는 것들 보세요. CJ 대한통운, KG 이니시스, 그 다음에 한진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도 뭐 50%, 70% 급등을 합니다. 이런 게 다 거버넌스 게임이에요. 네.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버넌스 게임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다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한 축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누르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죠. 나스닥 그래프하고 대만 가권 그래프 보세요. 오, 유사하네요.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거의. 일본도 한 축이고요. 일본도 한 축이에요. 일본도. 그러니까 일본 도요타사지 현대차 숏거는 그 누르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1월 중순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럼 1월 중순까지는 비정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예. 예. 비정상적 시장에 8, 90% 그러니까 시장이 또 환호하거나 이구동성 떠드는 건 피해 다니셔야 돼요. 순식간에 60%나 100%간 거는 피해 다니셔야 돼요. 그건 오히려 때리셔야 돼요.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떠드는 거, 뭐 시스템 반도체 다음에 그걸 저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HBM 갖고 맥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로 다른 걸로 또 넘어간 게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예. 예. 난 그것도 마케팅 같아요. 그게 팔아먹기 위한 여러분들 눈에 콩팥불 씌운 마케팅 전법 같이 실적 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1월 말에 극단적으로 급등했거든요. 칩셋입니다. 그럴 때 다 때리라고 그런 게 실적으로 이 핸드폰 내에 간단히 얘기해서 클라우딩 해가지고 핸드폰 내에 칩 돼갖고 이게 진짜 인공지능 AI 같이 이게 돌아가려면 이거 갖고 불가능합니다. 이거 서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 특화돼서 여기 내재된 온디바이스 AI가 돼서 뭔가 매출을 크게 일 거다. 꿈 깨자고요. 그런 현상의 마케팅이 지금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체적인 시장은 요새 가만 보면 연말연초인데 어떤 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떠한 로직을 만들어갖고 우리 일반 투자 심리 수급이 안 되니까 끌어당겨서 엎어치고 나오는가에 혈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대주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산운용사의 포트 제조종이라든지 이럴 때는 시장에다가 어떻게 고가에 잘 팔고 나오냐 거기에 현안이 된 것 같고 그거에 휘둘리다 보면 잘못 엮이면 급락파동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요새 급등주 피하기입니다. 테마주의 생에서도 우리가 금리 인하 시대 되면 바이오 쪽에서 머니게임인데 지금 선수들이 젠 시리즈 옛날 코로나 툴젠 근데 툴젠도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죠. 이제 툴젠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 그쪽에서 돌리는 게 요새 페렴이니 또 젠도 계속 돌려요. 수젠텍, PCL 이래. 그런데 툴젠이 넘어가니까 밑에 단은 짧아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걸 자꾸 테마를 바꾸는 것 같거든요. 포장지를. 네. 그게 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대에서 또 하나의 화두가 우리가 증권용 토큰 한번 서울 옥션이든 K 옥션이든 이것도 이제는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오르기까지 꽤 오래 걸렸는데. 그런데 단기간 한 달 만에 어떤 건 더블, 어떤 건 7, 80% 올렸거든요. 요새는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증권용 토큰 다음에 그럼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로 가는 것 같아요. 쪼갤 수 있는 거. 네. 그림, 그 다음에 뮤직, 컨텐츠, 지적재산권들, 오히려 결제, 오히려 그걸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증권용 토큰 다음에는 그거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거나 그거 컨텐츠를 쪼갤 수 있는 내용의
그러니까 이게 또 NFT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자들은 대표님. 미리 생각하게 해야 돼요. 미리 생각하게. 그게 그리고 쉽지 않잖아요. 아니 뿌려봐야죠. 분명히 증권형 토큰 NFT로 이미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가 고가 상승폭의 반까지 일부러 죽였을 때 들어가든지 거기선 뒤풀이 파동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옵션이 9,000원, 17,000원이에요. 그럼 13,000, 4,000원 정도에서는 1차 매수 다시 누리목 뜨면 고점까지 갔다가 또 흔들고 이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뒤풀이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결제주의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안스, 그 다음에 또 뭐 한국 그 전자 인증 정보 뭐 이런 쪽 라인들 다날 빅데이터의 다우데이 이런 종목들로 이동하시는 게 오히려 그쪽은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다니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슈팅 나오면 여기서 말하는 슈팅은 요새 중소형단의 종목은 거의 50에서 100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패턴 보면 다 빈집털이에요. 1년이나 3년 동안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왕창 물린 사람 외에는 신규 매수할 의욕도 없는 종목들, 관심 그런 것들이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냥 튀어오르는 그런 장이 계속 순환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찾아다니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12월 14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때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주가가 좀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아니 그거를 나스닥하고 얘한테 물어볼래요. EM 블랙록 애들이 미국 시장과 아시아권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거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못 막아요. 네. 그러면 여기 처분에 맡겨야 되는데 요때가 제가 동그라미 칠 때가 우리 100포인트 날라갔던 요 공격이에요. 공매도 중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렸는데 지금 그 자리에 딱 와 있어요. 요게 제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38불 39불에 지지하면 크게 빼지 않는다. 450이나 80에서 지지해주고 그러나 크게 가지도 않는다. 그냥 수월하게 그냥 박스피로 2450과 2500에서 한두 달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얘를 38불을 깨갖고 35불이나 37불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2, 3등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럼 중국 증시하고 우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면 우린 ELS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아져야 돼요. 또 하나는 달러 베이스의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달러 베이스의 종합주가 지수는 거의 뭐 쓰리봉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때 부근에서 원달러 공포대가 여기가 1340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1280원 갔다가 다시 또 원달러가 1300원 넘어 자꾸 좀 불안해요. 여러 가지 또 노이즈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60불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4,000, EWI 60불, 그 다음에 EM 38불. 이거를 깨면요. 뭔가 공격 당했다. 이런 말이 바닥 들어올 것 같아요. 요 극단점에서 지금 그걸 확인하는 게 저는 12월 14일과 1월 15일 이렇게 잡겠습니다. 대표님, 일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전자를 넘어가는 게 정말 몇 년은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반도체 업황이 이제 3분기 들어서 좀 돌아서고 있고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반도체 업황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10월 초에 다 꼭지 찍은 것 같아요. 반도체는. 2차 전지도. 이미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10월 말에서 12월 초로 한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 전자 죽으면 다시 1월 중순에 상황 보고 다시 대반등 나오냐 여부는 그때 판단할래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 고리로 가면요. 같이 두들겨 맞고 가요. 그럼 주도주 바뀌어요. 주도주가 뭐 간단히 해서 공포와 연결된
질병, 원전, 핵, 그 다음에 전력설비,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알게 모르게 이 빈집털이에서 지금 바닥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는 게 건설주들입니다. 네. 건설주. 우리가 역발상 전략으로 GS건설과 HD 현대산업개발 두 개 사놓고 11,000원과 12,000원에 이게 누가 먼저 2만 원 가냐 금리 인하 시대가 되면 지금 둘 다 16,000원까지 바닥에서 한 30~40%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건설이니 DLENC니 DL이니 지금 그쪽에서 야금야금씩 올라요. 근데 그게 건설 경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갖다 해서 아까 삼성전자 15조사 할 때 다른 거 다 털었는데 이게 갖다 해서 쇼커버링 에너지로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업황하고 두들겨 맞으면 여기서 분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네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트럼프 가능성일 때 푸틴이 힘 실어주기 위한 우크라이나 종전. 그러면 우리는 바로 재건이 뭐부터 들어갈까요? 주택. 그럼 SY 그쪽 그 모듈 주택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철도망, 전력망이 제일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연결된 종목들이 또 1월 중순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면 주도주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80~90%가 반도체예요. 제가 아까 80~90%가 좋다고 보는 거는 잠시 하지 마시죠 라고 하는 게 그 논리예요. 다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매매해보면 오히려 11월 말과 12월 초에 다 꼭지 찍어갖고 지금 조정 들어갔어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지지해주고 이게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딱 한 달 잡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쪽은 가지 말자. 그리고 얘가 멈춰야 돼요. 상해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이게 이 갖다 해서 우리나라 2100단위대 수준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해 종합주가 지수보다 저는 홍콩 H가 더 심각해요. 네. 여기서 5,500 벌써 지금 내년도에 이 5,500~600이면 벌써 그 ELS 문제 터지는 게 현실화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10%더 빠지면 등급 문제까지도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외국 애들이. 이걸 가만 놔두질 않을 거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에서 오히려 5,500 지지해주고 못 가더라도 6,500원 회복을 해줘야 안도랠리라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하는데 저는 또 1월 말까지 한 달을 반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동된 것들이 뭐예요? 우리나라 중심이 주도주거든요.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핵심들이에요. 이 핵심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연말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미중 간의 갈등 구조. 정상회담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세부적인 공격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둘 다. 중국은 요소수 때리지. 오히려 역발상 전략이지 모르지만 이 중국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가 바닥 확인하고 올라갈 때 아 이제는 됐구나. 그러면 홍콩 증시 돌아섰다는 얘기고 또 갈등 구조가 풀렸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 시장이 원활하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지수단에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저는 오히려 면세점주라든지 카지노주한테 물어볼래요. 여행주한테 물어볼래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은 이 홍콩이 여기서 더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 그 파편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파편은 어떤 거냐면 전쟁 리스크로 들어와요. 지금 우리 요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떠듭니까? 언론이나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 하마스도 뭐 중동 사태 뭐 확산된다, 유가 급등 난리친다는데 유가는 벌써 95불에서 72불 빠져 있고 여기도 이제 그냥 아마 뭐 더 이상 떠들잖아요. 그러면 다음 불확실성의 네오콘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1월 13일이 대만 총통 선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남중국해 내지 동북아시아 카드밖에 없어요. 이걸 쓰면 어떻게 해요 또? 안 쓰길 바라는 거죠. 이걸 쓰면 또 하나
다른 변수로 나는 게 뭐 경제 펀더멘탈하게 뭐 실적인 이런 거보다 간단히 해서 컨트리 리스크 변동성으로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핵, 원전 이 공포와 연결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만 관심 갖는 게 어떻겠나. 1월 말까지는 오히려 전략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 네. 그런 걸로 한 달 반은 싸워볼래요. 일단은 미국 공화당의 후보가 단일화되는 시점까지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예. 연말 연초인데 이제 미국 그 나스닥이 움직인 게 그 7개 빅테크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들 에너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주봉으로 인덱스 나스닥은 이 연초에 만 깬다고 그랬는데 이 만에서 쌍바닥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500에서 쌍봉이에요. 이게 43% 올랐습니다. 인덱스에 43% 오를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더블 갔습니다. 네. 근데 이거 못 강추게 껴요. 이렇게 80% 간 건데 못 강추게 껴요. 테슬라 196% 갔어요. 엔비디아는 367% 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제가 480불, 500불에 팔아갖고 저는 또 400불 깨면 다시 할래요. 이번에 10월 말에 400불 때 사갖고 480불 때면 파십시오 해드린 종목 아닙니까? 지금은 450에서 막아낼지 또 400불 깰지는 이거 차익실현. 이게 우리나라 간단히 해서 인공지능, AI, 시스템 반도체 모든 반도체 얘가 결정해요. 얘가 떨어지면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증을 1월 15일에서 말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네. 실적 나왔는데 그날 꼭지치고 떨어뜨리잖아요. 차익 매물 나오거든요. 그다음 알파벳 70%, 넷플릭스가 199%, 애플이 제일 못 갔어요. 59%. 그래서 요새는 애플이 상대적으로 제일 그 시가총액 끌고 가요. 네. 이게 우리나라 기술주,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AI 이런 걸 다 로봇 다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그냥 1월 15일 날짜 딱 잡자고요. 그럼 1월 15일이면 우리 대만 총통선거 결과 나오죠. 그리고 1월 7일이나 8일에 삼성전자 4사분기 실적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1월 만기 옵션 만기 끝나고 1월 15일 이날 이제 제가 가장 아까 중요하게 이게 맥점을 봐야 됩니다라고 한 게 미국 대통령 일정. 이 그림 보세요. 1월 15일 날 이제 경선 시작입니다. 이때 어떤 에너지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이 전 대통령끼리 싸움이 시작되나? 이렇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 색깔이 바뀔 것 같아요. 그걸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 시점을 기해서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신규로 상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또 강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8개 죽이고 한두 개만 세우는 거예요. 이런 장일 때 꼭. 절대 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다 누구나 다 끝난 줄 알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신규 상장된 종목 갖고 요새 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데이터가 또 있어요. LS그룹의 멋들을 또 상장시키잖아요. 그거 갖고 걔 하나만 갖고 또 에너지를 우리를 쏠림 현상을 줄 거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밤나무 같이 너도 나도 2차 전지 하면서 그 저가주에서 에너지들 이런 것들은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무너진다고. 중심이. 엔솔 지금 이미 무너져 갖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마저도 무너지면 에코프로나 BM은 요번에 35만 원 찍었어요. 요번에 그 에코프로가 59만 원 찍을 때 얘가 20만 원을 깼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35만 원까지 했어요. 저라면 20만 원 또 딱 거놓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에 4사분기 실적 나올 때 이름 가격 하락 실적 확인할 때 20에서 25만 원 그거 지지하는지 그걸 붕괴하면 그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할 때까지는 그쪽은 옆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1월 15일부터 대선 주자들 나올 때 아까 얘기한 거버넌스 게임이 여기서 뭐가 나올 건가? 오히려 코오롱 그룹, 녹십자 그룹, 그 다음에 DL 그룹, 옛날 그 적폐 연결고리에서 뭔가 문제됐던 것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대 때 그래도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그 52주 최저가 쪽 섹터를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벌써 가는 게 있습니다. LS선선 아시죠? 네. 이거 첫 번째 파동 눌림목 이게 7, 8천 원짜리를 18,000원까지 땡겼습니다. 요새 지수 산타는 없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런 종목, 개별 종목 산타는 계속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우리 시가상위 30, 그러니까 다우 30까지요. 오늘 시가 30 종목들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종목도 찾아내는 거예요. LS전선 아시아가 이렇게 이게 이제 비패턴 지속적으로 빠져갖고 첫 거래 터질 때 아니면 상승폭에 반해서 눌림목 때 지금 이거 저는 LS전선 아시아는 이제는 여러분들 매매 대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하신 분을 때리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LS 마린 솔루션으로 LS 그룹에서도 돌리자고요. LS 마린 솔루션이나 아니면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은 두 가지 전략입니다. 신규 상장 시켜놓아서 급등시켜갖고 더블 이상해서 큰 게임 나든지 네. 아니면 반토막 만들어갖고 땡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만든 게 두산 로보틱스. 반토막 32,000 만들어갖고 9만 원까지 땡겨버리고 거기에는 저는 어떤 투자 사모펀드와 연기금 연결고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SY 스틸텍도 6,000원이 고점이에요. 반토막 얼마죠? 3,000원? 3,000원. 전 여기 이것도 다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SY 이런 종목들 순환. SY도 이제 다시 또 매수 위치 왔어요. 이거는 아까 1월 15일 날 트럼프 후보가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들에서 데모니 SY니 몇 가지 종목들 샘플링 해갖고 한번 거래를 그럴 때 여기서는 어떤 조건 나오냐면 대량 거래가 한번 터져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의 3배나 10배. 그럼 그날은 반드시 꼴이 달려요. 그때 때리고 다시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설 쓴다면 4,000원에서 그날 거래량이 10배 터졌어요. 그러면 6,000원과 7,000원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다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는 게 진짜 같거든요. 그런 파동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최근에 그런 파동이 나오고 있는 게 폐렴 주가하고 요소수 관련 주가들이에요. 유니온 요소수 중재 갖고 급등했다 꼴이 달리거든요. KG캠 꼴이 달리거든요. 급락 때 사는 거예요. 급등해서 급락시킬 때 눌림목에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거래량 들어오면 다음 그림은 더 큽니다. 그런 것들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SY주, Z주 중에 이 세 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건설주요? 현대건설, GS건설, HD 현대산업걸 다 빈집털이 된 종목들, 치 떨리는 종목들. 근데 이제 2만 원, 2만 원, 4만 5천 원. 이번에 현대건설은 3만 2, 3천 원까지 급락시켰다. 지금 3만 6천 원 정도예요. GS건설은 12,000원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16,000원대고 HD 산업개발도 11,000원까지 했다가 지금 요게 지금 바닥에서는 50% 올랐습니다. 이게 이 선을 치고 나가나? 치고 나가면 흐름이 바뀌는 건가요? 예. 그러면 사우디나 어디서 해양 플랜트가 됐든 원전이 됐든 뭔가 따왔다는 얘기예요. 수주 관련된 정보 정책 관련주들이 주도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매일 종가를 그려가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GS건설이 제가 고가 저가 이럴 때 4등분에 주식에 3만 원인데 이건 140% 올라야 되거든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거는 쉬워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요 121선까지 한번 으쌰가 나오나.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서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여기서 이제 정책 발주를 한다든지 지하를 한다든지 해양 플랜트를 뭔가 시도한다든지
철도망을 빨리 앞당겨서 구축한다든지 뭔가 성장 정책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모양을 보시면 빈집턴 다음에 지금 벌써 이렇게 각도가 달라요. 현대건설도 아직까지는 120선 돌파 못했습니다. 이게 45,000원이 그래서 맥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DL도 벌써 이게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바닥이 35,000원에서 4만 원대에 형성하더니 지금은 거의 5만 원에 가까워져요. 어느새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빈집털이 됐거나 다 이런 종목 사람은 속 안 나갑니다. 그럼 지금 언급하신 건설주들 혹시 들고 버티고 계시거나 사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모아가도 될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미 바닥에서 50%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는 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종목들 50이 최저 그런 것들은 지금도 사도 되고 순환이 그리고 철도망 관련주에서는 뭐 푸른기술이라든지 다원시스트라든지 대IT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도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그 재료까지 에너지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내년 4월 총선이 이것도 어마무시한 그 싸움 같거든요. 대권을 에너지를 이용한 네. 이 에너지가 어디 쏠림 현상이 나오나. 지금 왜 비정상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최고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치 관련주에 무슨 주인지 아십니까? 관련주? 누구누구 관련주? 예. 한동훈 관련주. 거기에도 우선주들 거의 뭐 300% 500%씩 가요. 거래. 이게 정상적인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화돼서 막 가요. 태양금속이니 대성홀딩스니 대성홀딩 우선주니 이런 것들이 급등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타자는 뭘까? 그리고 이게 너무 급등하면 못 사요. 그러면 다음 테마주를 자꾸 여기서 엮으려고 그래요. 그럼 한동훈 관련주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4월 달에 등장하면 그 에너지에 따른 연골고리가 막 돌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뭐 대형주를 에너지를 뺏어 먹고 팔고 이리로 가는 에너지인데 질이 나쁜 걸로 가는데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줘보세요. 네. 그럼 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은? 치수 가치고. 종목 그냥 랠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장이 저는 연말 연초장에 이런 연말 연초장에 이런 걸 떠드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장은 비정상적인 장으로 가고 네. 그래서 남아있는 쪽을 찾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 중에 이게 12대 국가전략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데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로봇, 인공지능 AI 선도주로 다 템보고 나온 종목들 군입니다. 그럼 요거 다 제외예요. 남은 거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지금 막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터, 차세대 통신 여기서 찾겠어요. 여기서 비패턴 종목 중에 아직도 바닥에서 10%밖에 안 올란 종목들 거래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찾아갖고 제가 으쌰라고 그러는데 으쌰라는 건 거의 최소한 50에서 100% 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순환이 계속되는지 요 남아있는 섹터에서 찾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뭐 유전자 가위 관련한 종목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급등세가 나왔었고 지금 방금 언급하신 아직 오르지 않은 섹터 중에서 바이오 제약 쪽이 있잖아요. 이쪽 흐름 조금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대표님?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뿌려봅니다. 수학의 벡터, 네. 에너지거든요. 이게 이제 11월 이게 제가 그 방송 마지막으로 했을 때 그려드린 어떤 거는 7월 26일 날 빈집털이 됐을 때 저점인 게 있고 10월 말에 저점인 게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는. 네. 거기에 유전자 가위는 툴젠이에요. 이때도 어마무시하게 더블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갔어요. 그러니까 툴젠이라고 하는 게 급등하니까
옛날 코로나 관련주, 유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후발주는 이거 팔아먹기 위한 미끼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에서 두산 로보틱스 급등시키면서 돌아가는 것들이 삼성 밸류체인에 관련된 로봇주들 순환이 짧게 나오듯이 젠 시리즈 돌아가는 것들은 주도주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툴젠을 놓고 볼 때는 저는 이거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밑에 단에서 찾는 겁니다. 자, 그게 녹십자 그룹, 녹십자 MS, 그 다음에 요새 또, 차바이, 툴젠하고 차바이트 같이 했는데 툴젠은 급등했는데 차바이트는 못 갔어요. 차백신연구소 못 갔고, CM제약은 요번에 또 정부가 정신병, 조울증, 뭐 이런 것도 관련돼갖고. 직접 관리하겠다. 예. 예. 크게 해서 또 명문제약, 국제약품 같이 오늘 CM제약이 급등했다 꼴이 달렸어요. 이런 게 대량 거래 터질 때 다시 또 증기 있다는 그런 중소형 제약주들을 관심 있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주 툴제는 이제는 하면 안 되세요. 이게 이제 으쌰파동 그 26,000원짜리가 보세요. 8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5자를 깨면 다시 보겠습니다. 올라간 거에 반 정도. 여기는 이제 지그재그해가지고 팔아먹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의 다음 순환으로서 툴젠 다음 타자가 뭘까? 그럴 때 아까 녹십자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형주 이런 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어느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지 이승조 대표님의 인사이트 함께 얻어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9시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